여기에 삐죽삐죽 뻗어 있는 후각 상피가 있고, 이 후각 상피를 확대해서 보면 후각 세포들 다리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서 여기를 지나가는 기체를 감지한다. 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기체화학 물질을 잡아내는 곳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체가 이렇게 지나가면 감지. 자, 기체를 감지하고요. 만약 여러분들 감기 걸리거나 뭐 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 막 콧물이 이렇게 덮고 있으면 후각세포 자체가 축축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기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들 냄새 잘 못 맡죠. 그래서 뭐 요정 후각세포에서 기체를 감지한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굉장히 민감한 세포들이어서 아이고, 자, 굉장히 민감해요. 이 후각세포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피로도가 높아요. 금방 둔해져요. 자, 피로도가 높아서 방금 막 체육하고 와서 애들 땀 냄새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었는데 한 5분 10분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땀 냄새가 이제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냄새가 사라진 게 아니라 코가 이제 피곤해서 포기한 겁니다. 냄새 맡는 걸. 자,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자, 다음 혀. 자, 혀는 혓바닥에, 자, 이렇게 막 오돌토돌 이게 이런 돌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돌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유두라고 부르고, 자, 그 안에, 이제 유두도 또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액체를 많이 접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또 구불구불하게 생겼어요. 이게 전형적인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구조죠. 구불구불. 그럼 이제, 만나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제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물질을 접할 수 있거든요. 자, 요 맛봉우리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맛세포 보이죠? 자, 맛세포가 이렇게 이제 액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쭉쭉쭉 뻗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걸 먹었어요. 뭐라고 할까요? 자, 콜라를 마셨어요. 콜라가 액체가 이렇게 와서 닿으면 아이 좋아 이렇게 무슨 혼자 떠드니까 한 번씩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액체를 감지합니다. 자, 피부 감각 한번 볼게요. 자, 피부 감각 이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자, 바늘로 찔러요. 아프죠. 자, 통증을 느낍니다. 자,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아프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막 찌르고, 막 칼로 찌르고, 막 때리고 하는데 이걸 못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각기관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랑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점이 많다. 이 얘기는, 제일 많다. 이 얘기는 통증이 우리가 이제 생명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긴장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앞점 같은 경우는 압력을 인지하는 곳이고요. 자, 냉점, 온점은 한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차가움, 따뜻함을 느끼고요. 자, 다음 촉점은 접촉을 느낍니다. 촉점은 굉장히 예민해서 바람이 불어도 이제 촉각을 느낄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촉점,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이제 피부 감각신경을 이루어서 자, 역시 뇌에 가서 정보 처리를 하겠죠. 자, 선무체 작동 원리는 선생님이 이제 풍선으로 보여줄 텐데 이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 부분이 선무체예요. 이 부분이 선무체 소대예요. 자, 이게 수정체. 여기 각막이죠.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자, 선무체가 이완해요. 수정체 얇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선무체가 이완한다. 선무체가 늘어지는데 힘이 빠지면서 쭉 늘어지면 얘를 잡아당기지 않고 쭉 늘어지니까 수정체 두꺼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보여주는 풍선 영상을 보고 반드시 이해를 합니다. 선무체가 이완된다는 얘기는 수정체를 동그랗게 싸고 있는 선무체 자체 힘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정체를 압박하고 있던 근육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경우도 봅니다. 자, 선무체가 수축을 하잖아요. 선생님 얘가 수축을 해서 짧아지면 수정체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얘 얇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옆에서 본 단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쌤이 지금 보여줄 풍선 영상을 보고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수정체가 가운데 있고 여기에 선무체가 둘러싸고 있어요.
자, 친구 눈을 여러분들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수정체가 여기 있고, 자, 선모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요 사이는 삐죽삐죽 선생님이 인대라고 했던 선모체 소대가 이렇게 삐죽삐죽 수정체를 붙들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동그란 근육이 꽉 수축을 해. 줄어들어, 수축해서. 그죠? 수축해서 쭉 줄어들면 가운데 껴있는 이 몰캉몰캉한 수정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근육이 쪼그라들면서 자기를 압박하니까 여러분들 허리에 작은 바지 껴입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살이 출렁출렁 있는데 바지를 꽉 껴서 허리띠를 졸라매요. 그러면 허리가 얇아지면서 뱃살들 튀어나오는 것처럼 수정체 두꺼워집니다. 이게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 같죠? 자, 그 다음에 자, 반대로 자, 이것도 보세요. 자, 가운데 수정체가 있고, 자, 이 수정체를 눈을 앞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모습 말고. 자, 여기 이제 선모체가 가운데 물렁물렁한 렌즈인 수정체를 감싸고 있어요. 근데 얘가 찡 늘어지면서 이렇게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면 자기를 압박하고 있던 근육이 풀어지니까 얘가 이제 좀 숨 좀 쉬겠네 하면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수정체 얇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자,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 어디 있는 물체를 볼 때예요? 수정체 언제 얇아져요? 먼 곳을 볼 때. 우리 정말 공부할 때는 이제 좀 외우면서 공부합시다. 자, 수정체 얇아지는 건 먼 곳을 볼 때예요. 자, 이때 수정체 얇아야 돼요. 자, 먼 곳을 볼 때는 빛이 너무 조금 멀리서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꺾여버리면 망막의 앞쪽에 초점이 맺히거든요. 그래서 수정체가 얇아져서 빛을 너무 많이 꺾으면 안 돼. 자, 얇아져야 될 때 이제 요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들 풍선을 꽉 쥐고 있던 풍선 영상을 아직 안 봤나요? 자, 수정체라고 하는 여러분들 눈 안에는 투명한 렌즈 역할을 하는 정말 볼록 렌즈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수정체가 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빛이 이제 눈에서 각막에서 물론 한 번 굴절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에서 한 번 더 굴절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망막에 있는 그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황반 같은 곳으로 빛을 초점을 잘 모아줘야 이제 눈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앞이 가까운 곳이나 멀리 있는 곳이나 잘 보이는 사람이 되는데 이 수정체 조절에 실패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안경을 통해서 시력을 교정을 해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얀색 풍선을 눈이라고 할게요. 자, 눈. 얘가 이제 눈의 수정체라고 합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하얀색 풍선은 수정체고요. 이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선생님 손이 선모체라고 할게요. 선모체. 얘는 근육입니다. 근육. 자, 근육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수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완이라고 해서 힘이 들어가지 않게 이제 풀어진 상태,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뼈, 인대, 관절 이런 걸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제 손이 선모체라고 하는 근육이라고 했을 때 이 선모체라는 근육과 수정체 사이에는 선모체 소대라고 하는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 근데 이제 인대까지는 우리 책이나 EBS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따가 아주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선모체와 이 수정체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자, 선모체가 이렇게 싸고 있는데 수축을 해요. 수축. 터질라. 자, 선모체가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자, 수축한다는 얘기는 근육이 선생님이 줄어들면서 긴장하는 걸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풍선을 꽉 재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풍선이. 자, 이게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는 선모체 수축. 자, 꽉 조여지는 게 긴장하는 게 수축입니다. 자, 수축을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선모체로 둘러싸여져 있는 수정체, 자, 말랑말랑한 이 수정체가
주변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꽉 누르니까 부풀어 오르면서 두꺼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긴장하고 있던 손모체가 이완됩니다. 자, 이완돼서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지면, 자, 그 사이에 껴있는 수정체가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얇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손모체, 수추, 수정체 두꺼워지고, 이건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 자, 손모체 이완, 자, 수정체 얇아지고, 이건 먼 곳을 볼 때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굉장히 쉽죠? 자, 손모체 수추, 자, 수정체 두꺼워짐, 자, 손모체 이완, 수정체 얇아짐, 이건 먼 곳을 볼 때, 자,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풍선 영상을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자, A하고 B 상황을 따로 한번 봅시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자,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자,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수정체는 얇아야 됩니다. 자, 수정체가 얇아진 모습이고요. 자, 수정체가 얇아지려고 하면 자,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근육, 자, 요 근육이죠. 자,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선무체라고 하는 근육이 긴장해서 꽉 조이면 수정체가 찌그러지고 눌려져서 두툼해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얘가 자, 수정체를 꽉 쥐고 있는 힘을 풀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근육이 이완돼야 되는 걸 얘기하고요. 선모체가 이완이 되면 수정체 얇아져요. 자, 그 다음 B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B는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지금 눈의 모습이고요. 자, 이때 수정체는 보다시피 두꺼워야 됩니다. 자, 두꺼워야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여요. 자, 어떻게 해야지 수정체가 두꺼워질 수 있냐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가운데 풍선이 있고 손으로 감쌌어요. 자, 어떻게 해야 이 풍선 두껍게 만들 수 있냐면 손으로 꽉 쥐어야지 풍선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자, 선모체. 자, 풍선을 쥐고 있는 손이 선모체라고 했어요. 힘을 꽉 줘야 되니까 수축해야 되고요. 자, 선모체가 수축하면 수정체는 두꺼워집니다. 자, 그리고 시력 교정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자, 지금 이건 우리 눈에 들어있는 지금 수정체를 선생님이 두 개를 그려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 눈에 안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눈은 자, 근시안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근시안은 한자어를 풀어서 쓰면 자, 가까울 근자. 자, 우리말로 그대로 풀어서 쓰면 돼요. 자, 가까운 곳인데 자, 볼시자. 자, 잘 보여요. 잘 보이는 자, 눈 안자입니다. 눈이에요. 자, 여러분들 안경 벗으면 가까운데 잘 보이는데 먼 곳은 안 보이죠. 그게 이제 근시안이고, 근시안은 수정체가 두꺼워서 자, 얇아져야 되는데 얇아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시력 이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너무 수정체가 두꺼우니까 자,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두꺼우면 굴절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자, 굴절이 많이 일어나면 자, 눈을 통과하면서 빛이 많이 꺾이니까 아이고야, 자, 빛은 직진합니다. 자, 굴절하니까 자, 이렇게 초점이 자, 황반에 이렇게 맺히지 않고 초점이 너무 앞에서 빛이 모여버려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퍼지니까 빛이 퍼지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게 근시안의 문제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근시안은 교정을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빛이 너무 꺾였으니까 자, 빛이 너무 꺾인 수정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 너무 꺾인 애를 좀 퍼뜨려주자. 그래서 빛을 퍼뜨려주는 오목 렌즈를 안경으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하거든요. 이 렌즈 특징 자체가. 자, 그래서 오목 렌즈를 앞에 덧대서 쓰게 되면 자, 오목 렌즈를 통과하면서 빛이 한번 퍼지죠? 한번 퍼지죠? 자, 퍼진 다음에 자, 수정체 꺾이기 때문에 자, 초점을 정확하게 뒤로 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보이게 만드는 게 이제 근시안 교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근시안 말고 이제 원시안이라고 하는 시력 이상이 있는데, 원시안은 풀어서 얘기하면 멀원자예요. 자, 먼 곳이. 자, 볼시자예요. 보여요. 자, 먼 곳이 오히려 잘 보이는 자, 눈한자. 자, 먼 곳이 잘 보여요. 여러분들하고 반대인 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볼 때는 돋보기 안경을 써야 되는데, 동네를 나갈 때는 안경을 벗고 나가는
근데 보통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난 증상이거든요. 원시안이라고 하는 건 수정체가 너무 얇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너무 얇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조금밖에 안 꺾여요. 자, 빛은 직진합니다. 자, 조금밖에 안 꺾여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꺾이니까 초점이 너무 심하게 왜곡됐지만, 자, 아무튼 초점이 저 뒤에 맺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퍼져서 이제 망막에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흐리게 보이죠, 사물이. 자, 이럴 때는 너무 안 꺾여서 문제가 되니까 한 번 더 꺾어주면 되죠. 한 번 더 모아주면 되죠. 그래서 빛을 모아주는 특징을 가진 볼록 렌즈로 안경을 만들어서 쓰면 되고요. 자,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특징을 가진 렌즈죠. 자, 얘는 빛을 모아줍니다. 빛을 모아줍니다. 한 번 더 빛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두 번 꺾었기 때문에 초점을 망막에 맞출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